자, 오늘부터 유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유리식의 그 연산,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냥 유리함수를 맞바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유리수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일부 좀 했습니다. 단항식이라는 단원으로. 하지만 그때 너무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 책에서도 유리식을 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유리함수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리함수를 하기 전에 유리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유리수라고 하는 걸 했죠. 유리수. 유리수는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게 유리수였습니다. 그럼 유리식은 뭐냐면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B분의 A, 즉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러니까 숫자에서 이 정수에 해당되는 게 식에서는 이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표현이 되면 유리수입니다. 유리식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다항식과 다항식. 자, 그런데 요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상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항식 자체도 유리식인 거죠. 그죠? 상수분의 다항식은 그냥 다항식이니까 다항식 자체도 유리식에 속합니다. 그러면 유리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유리식은 다항식인 유리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그 얘기 뭐야? 분모가 상수가 아닌 실제로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분모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분모에 x 플러스 2 있고 분자에는 뭐 x 마이너스 2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이 상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식 중에서도 분수식이다. 그러나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식인 건 맞지만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이라고 부를 수 없고 분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분수식이 아니에요. 분모가 상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항식에 해당한다. 1차의 다항식이다. 그러나 이거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유리식엔 속하지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유리식의 뜻, 요 정의를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리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식에서도 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라지 AB는 각각의 식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그 실수나 숫자일 때 성립했던 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뭐죠?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유리수에서의 그 성질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약분, 통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식에서도 그게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어떤 다항식들이 있으면 그 다항식에다가 새로운 다항식, 여기서 뭐라 했어요? C가 0이 아닌 다항식일 때 새로운 다항식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나누는 거. 특히 이게 똑같이 나누는 걸 우리가 약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이 곱하는 건 뭐 이제 분모를 뭐 최소공배수로 통분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는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수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그 방법을 유리식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C는 그대로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일 수도 있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약분할 때 이 성질을 많이 쓰겠죠. 되시죠? 자,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샘 특강에 보면 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항식에서도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사실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바뀌면서 좀 빠졌죠. 근데 이거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두 다항식 이제 PQ가 있을 때 다항식 P가 A와 B라는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한 거죠. P를. Q도 마찬가지로 A와 C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 A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인수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P와 Q라는 두 식의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숫자가 아니고 식이긴 하지만 공약수. 이때 B와 C가 서로 소이면 즉 공통 부분이 전혀 없으면 A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개념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P와 Q의 최소 공배수는 P가 가지고 있고 Q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들을 다 곱하는 거니까
결국 A, B, C 요 세 식의 곱이 말하자면 P와 Q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이걸 최소 공배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최소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가 숫자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이 최소 공배수가 왜 중요합니까? 두 개 이상의 분수식에서 분수식의 분모를 통분할 때 바로 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이걸 빼놓고 나서 뒤에 가면 또 이제 이 통분하는 과정이 은근슬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상한 거죠. 이걸 좀 얘기를 하고선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유리식의 계산 스킬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어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단원이지만 유리함수나 그 뒤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유리식을 다루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다 필요한 스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뭡니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자, 두 유리식을 갖다가 덧셈을 할 때 말하자면 통분을 해야 된다. 분모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이건 숫자일 때랑 똑같죠. 숫자의 계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됩니다. 뭐 꼭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그냥 공배수로 통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BD 분모들의 곱으로 통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이제 분자분모에 똑같이 D를 곱한 거고 여기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B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뺄셈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숫자에서의 계산과 다를 게 없다. 유리식의 계산과 유리식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뭐 교과과정에서 별로 이제 새롭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유리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 나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수의 즉 분수의 곱셈 나눗셈 요령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유리식의 곱은 분모끼리 곱한 거분의 분자끼리 곱한 거. 곱셈은 쉽죠. 덧셈 뺄셈보다 훨씬 쉽습니다. 뭐 통분이라는 과정도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단지 이게 대문자로 쓴 거는 소문자로 썼을 때는 이건 이제 숫자를 얘기하고 대문자로 썼을 때는 식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다항식들을 이렇게 숫자처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분수의 나눗셈은 뒤에 나누는 그 수를 맞으면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D분의 C를 나눈 것은 C분의 D를 곱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요령대로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새로운 분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뭐 굳이 새로 얘기 안 해도 사실은 뭐 숫자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 요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B분의 A하고 D분의 C를 나누는 거. 이 나눗셈이라는 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나 같은 표현이죠. 이거를 뭐 착각한 학생들인데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결국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곱하기 역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일로 이제 바로 맞바로 오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큰 분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오고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간다. 그래서 안쪽 것끼리 곱하고 바깥쪽 것끼리 곱한다. 분모, 분자로 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걸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자에 있는 거랑 분모에 있는 거랑 약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약분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 약분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만약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분하고 즉 공통인수가 있으면 약분하게 되겠죠. 밑에 거는 밑에 것끼리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일부분 약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식 계산은 사실은 숫자나 아니면 식이나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건 뭐냐? B분의 A 나누기 C다. 그럼 C라고 하는 건 그냥 C가 아니라 1분의 C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분수분의 분수꼴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1분의 C로 요거를 바꿔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오고요.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자는 A라는 다항식이 있고 분모에 이런 분수식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는 식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 A하고 B하고 곱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착각하지 말아요. 1분의 A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자에 있는 겁니다. 그죠? 분자의 분자. 그래서 분자에 있는 큰 분자 쪽에 있는 분모와 분모 쪽에 있는 분자. 요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 기록해서 분모고 바깥에 거 기록해서 분자 간다.
요거 착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A, B 곱해서 분모로 가져간 학생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숫자 계산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부분 분수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뒤에 수열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뒤에 미분법에서도 사용이 되고 굉장히 여러모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부분 분수 변형. 별 하나로 부족합니다. 별 3개 정도 치겠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분수식에서 특히 분수식에서 분모가 이제 상수가 아닌 분수식에서 두 식을 곱한 거분의 1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거는 뭐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쪽 거를 갖다가 통분하고 계산해서 얘가 되는 거 보여주면 얘랑 똑같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숫자에서도 원래 통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10분의 1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 요거는 2 곱하기 5죠. 12. 그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내용에 따르면 뭐야? 5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10분의 1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야? 계산 한번 해보세요. 3분의 1이고 얘는 다시 통분해보면 이건 뭐냐면 10으로 통분해서 10분의 5 빼기 2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약분해서 도로 10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간단한 숫자를 뭐더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맞습니다. 숫자에서는 이렇게 부분분수 변형하는 게 별로 이득이 없어요. 별 효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죠, 잘. 하지만 식에서는 이게 쓰임새가 있어요. 쓰임새가 있습니다. A, B가 각각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1차식, 얘가 1차식이면은 이 두 개 곱한 건 2차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식 분의 1 요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각각이 다 1차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차수를 낮출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 이제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측을 갖다가 요 괄호 안을 통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A, B로 통분이 되겠죠? 그리고 B-A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A, B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건 간단한데 여기서 1로 만드는 거 좌측에서 우측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좀 외워둬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 되기 전 형태. 그러니까 요게 x제곱 플러스 2x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걸로 바꿔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곱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무엇을 A로 두고 무엇을 B로 둘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A, B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큰 거, 두 식 중에서 뺐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안 나오는 거를 B로 두는 게 조금 낫습니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2를 B로 두겠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B-A. B-A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죠.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즉 x분의 1 빼기 B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지워지고 결국 2분의 1에 x-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꿨을 수 있다. 근데 바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복잡한 것 같지만 2차식이었던 분모가 각각 1차식 두 개의 차로 변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뭐가 유리하냐면 이렇게 된 거 여러 개를 쭉 이제 나열을 했을 때 지들끼리 다 이게 지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잠깐 구경을 좀 했을 텐데 우리가 루트 계산 같은 거 할 때만 여러 개 쭉 있는데 이웃한 것끼리 지워지고 처음이랑 끝에 것만 남는 그런 문제들 있었잖아요. 뭐 그거 모른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수열의 합에서도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인다.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분수 변형을 지금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가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만약에 이 BA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B로 하고 얘를 A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B-A 그죠? 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이 요번에는 X 플러스 2분의 1 요게 되겠고 B분의 1이 X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XX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분의 1. 자 위에 거랑 비교해보세요. 요거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 대신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간 그 형태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작은 쪽을 A, 큰 쪽을 B라고 하고 요 식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외우라는 겁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이걸.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 책의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 개념 확인 코너 유리식 계산하는 그 계산 연습이 있습니다. 총 1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이 꼭 다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일단 다 풀어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쌤 특강 세미나에 보면은 이 비례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두 수가 아니라 식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실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일종의 초등학교 6학년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 중학교 과정에서 사실 계속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6은 2의 3배다처럼 어떤 것이 다른 수에 비해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사실은 이 비례식이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B분의 A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의미다. A 나누기 B하고 B분의 A하고 A 대 B 요 세 가지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다르게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장 즐겨 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거의 잘 쓰지 않죠. 거의 잘 안 씁니다. 초등학교 때는 좀 썼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이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분수로 분수식으로 바꿔서 써라.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건 뭐냐? 두 개의 B가 같을 때, 즉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게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항, 이걸 내항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있는 거, 이걸 외항이라고 그러죠? 두 개 곱한 게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분수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크로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AD는 BC와 같다. 뭐 많이 해본 거죠. 자, 요 비례식의 기본 성질인데 요것이 이제 그 A, B, C, D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다항식일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된 거 봅시다. A 대 B는 C 대 D라는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사실 여기서 좀 파생된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합니다. 1을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B분의 B가 1이니까 B로 통분해서 요게 됩니다. 얘는 뭐야? D분의 C 플러스 D가 되죠. 원래 등식이 성립했는데 양변에 똑같이 1 더했으니까 얘도 똑같겠죠. 그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1번, 요 기본적인 비례식에다 1씩 더한 거다. 그럼 여기서 뭐겠습니까?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건 1씩 뺀 거죠. 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식을 변변 나누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나누기 B 나누기 A 마이너스 B 나누기 B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우변은 C 플러스 D 나누기 D 나누기 C 마이너스 D 나누기 D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나와서 역시 이것도 같을 거다 이 말입니다. 양변을 똑같이 이제 똑같은 수로 나눈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럼 이제 요거는 번분수식에 의해서 분모끼리 약분, 분자끼리 약분이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모끼리 약분되는데 분자는 약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에 것끼리 곱하고 해서 분자 분모에다 이제 넣어보면 바로 요 4번식이 나오게 되겠죠.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밑에 이제 요거를 좀 다르게 좀 정리한 게 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x 대 y가 2 대 3이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이건 뭐예요?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대 y는 2 대 3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x 대 2는 y 대 3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y하고 2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물론 x하고 3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여기선 지금 y하고 2하고 자리를 바꿨네요. 바꿔놓은 다음에 이거를 k라고 두면은 요건 이제 어떤 하나의 값을 의미할 테니까 그걸 k라고 치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x는 2k, y는 3k 이렇게 x하고 y를 같은 문자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x 대 y가 3대 4이면 요거의 값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냐? x 대 y가 3대 4이기 때문에 요 방법에 의해서 x는 3k, y는 4k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사실은 x 대 y가 3대 4면 맞바로 요거 보고 요 과정 거치지 않고 3대 4야? 그럼 얘는 3k, 얘는 4k. 여기서 이제 k를 비례상수라고 하죠. 이렇게 둘 수 있겠다. 여기서 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이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x가 3이고 y가 4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x가 3의 k배, y가 4의 k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x 대 y, x하고 y를 나눴을 때 k가 약분되고 3대 4가 유지가 되겠죠. x 대 y가 3대 4인 경우는 뭐 6, 8, 뭐 30, 40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도 k의 식으로 y도 k의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이런 그 문제에 나오는 식을 갖다가 다 k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 대신 3k 넣고 y 대신 4k 넣고 해가지고 다 바꿔 쓴 거죠. 그러면은 같은 문자 k가 약분이 되고 나서 요 식의 값이 숫자로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상당히 많이 쓰이는 스킬인데 여러분이 제대로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별도로 얘기를 해준 것이죠.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비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사실 다 들어있었던 건데 빠진 거죠. 이거는 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세 개가 있는 거죠.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 요게 성립하면 분자끼리 쭉 더한 거랑 분모끼리 쭉 더한 거의 B도 원래 B와 같다. 요걸 이제 가비엘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사실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요 위에서 했던 요령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걸 이제 K라는 값으로 치환했을 때 A는 BK로 쓸 수 있겠고 C는 DK로 쓸 수 있겠고 E는 FK로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는 A, C, E가 되고 얘는 K로 묶어서 B, D, F가 된단 말이야. 얘도 같겠죠? 똑같은 것끼리 더했으니까.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일로 나눠버리면 바로 요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K잖아요. 원래 이게 K였는데. 그러니까 다 같다.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B 플러스 D 플러스 F분의 A, C, E의 합. 즉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한 거의 B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냐? 여기다 P 분자 보면 똑같이 P 곱하고 얘는 Q 곱하고 얘는 R을 곱해서 쭉 마찬가지로 가비엘이를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 얘가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B, D, F는 각각 0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그걸 더한 것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꼭 양수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0이 되면 이 분모가 0 되면 계산 못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빼야 된다라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요 성질을 이제 가비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교과과정에서도 빠진 내용을 좀 자세히 뭐 더 다루고 싶진 않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비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요령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공부해 두셨으면 합니다. 되시죠? 자, 이제 교재에 있는 필수 예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분수식을 우리가 다루는 요령들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